한 주 동안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까? 회원 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정법의 인문학. 오늘은 계속해서 주역 16번째 회 내지액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까지 흘려온 방향을 쭉 설명해 드린다면, 이제 큰 소유가 있었고, 화천대유 큰 소유가 있었고, 이것을 잘 소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이렇게 겸손을 하면 이제 그러한 큰 소유를 잘 가질 수 있다. 겸손계가 지난번에 이제 땅 아래, 이렇게 땅 아래 산이 있는 모양을 이제 겸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산이 이제 바깥에 툭 튀어 있어야 되는데 땅 아래 있으니까 겸손한 거죠. 그럼 요걸 다시 거꾸로 그려보니까 이렇게 위에는 내가 땅에는 이제 밑에는 지가 되는 내지액계가 되네요. 그런데 내지액계 요 예를 어떤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될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보면 얘는 한문에도 보면 이 예자가 여행 연습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미리 여행 연습한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으로 뭐냐면 즐거울 예자도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소주에 보면 즐거우에라는 소주가 있었나요? 있었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를 의미를 하냐면, 같이 겸손을 하면 이제 큰 소유가 갖고 겸손을 하니, 그럼 계속적으로 내가 이제 큰 소유를 보유하고 되니, 그럼 기쁨이 오겠죠, 그렇죠? 기쁨이 온다. 바로 그런 뜻으로 예자를 기쁠 여자로 이제 기쁘다는 뜻으로 해석을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싶냐면, 이 번개가 땅 속에서 번개가 때리치니까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바깥에 구름이 낀다 그러면 뭔가 모르게 번개도 치고 비가 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미리 준비하면 번개가 치더라도 내가 잘 또 대응할 수 있으니 또 즐겁겠죠. 기쁘겠죠. 그렇죠? 잘 알아맞혔으면. 마찬가지로 이런 흐름을 따져보면 그렇겠죠. 겸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를 유지하려면 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잘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잘 처리하면 결국은 기쁨이 없겠죠. 그렇죠? 바로 대동소이한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봤고, 이제 포인트를 그러면 이 효사 부분을 설명하고 계사 부분을 설명할 때도 그러면 이 기쁘다고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좀 막힌 부분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한다, 계획을 세운다, 계획이라는 의미로 설명해야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예자를 한문으로 분석을 해보면 재밌네, 그렇죠? 요건 나였자고 요 코끼리상인데, 코끼리는 드라마에 보면 그런 게 있대요. 자기가 죽을 때 되면 자기가 태어난 쪽으로 가서 미리 가서 그려 준다고 있고, 한편으로는 코끼리는 의심이 많은 동물이 돼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맞다 하면 행동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동 안 한다고, 미리 생각을 하는 동물이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미래에 계속적으로 기쁨을 얻으려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갖고 있는 부를 잘 관리해야 되고 잘 계획 실천을 옮겨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포인트를 계획을 세우고, 그럼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야 내한테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효사 부분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사 순서는 그렇게 개서라 하죠, 그렇죠? 개서. 그래서 순서가 그걸 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 요 부분에 대해서 땅 위에 번개가 치니까 뭔가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니까 이제 개사 부분, 개의 말을 풀이는 주변에 문항이 뭐라고 해놓는가 보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이건후 행사라. 후자는 제후자잖아. 그냥 제후를 세우고 또 사는 무리사 군대는 뭐냐? 군대를 행함이 이롭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거는 자 뭐 제가 보고 이런 것도요. 이 나라 살림도 나라에도 제후라는 말은 뭐 나라를 세운다는 의미잖아, 그렇죠? 뭐 나라를 세운다니까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운영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군대를 일으킨다든지 군대를 일으킨다면 또 행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나라 살림을 사는 데 입장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이롭다 그런 얘기는. 그거는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라 큰 일에는 반드시 큰 일에는 뭐 작은 일에는 그렇게 뭐 계획을 안 세워도 되는데 내가 크게 고시 공부를 한다든지 큰 사업을 한다든지 또 어떻게 뭐 여행을 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뭐 자그마한 상관하지만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계획을 수립을 해야 결국은 이롭다는 거예요. 근데 계획 수립하지 않냐고 나라 살림을 산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그렇게 하면 불리하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것도 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뭐가 된다고요? 이롭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다음 자 효사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지액계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초6 음이 왔네요. 그래서 6이라고 효사 보니까 명예 흉하다. 명자는 이 운다는 뜻이거든요. 애는 미리 계획을 세운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했으니 계획 앞에 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흉할 수밖에 없겠죠.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하지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으니 흉할 수밖에 없겠죠. 6이 두 번째 효사를 보니까 개오석이라. 개오석 개자는 새길 개자거든요. 돌에 새긴다. 무엇을 새길까요? 그 나의 다짐, 실행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겠죠. 불종일 하루가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루가 마치기도 전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면 길하다. 저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하루가 끝나기 전에도 다 열심히 하겠다 계획 세우고 실천을 다짐하고 그런 마음을 계속하면 결국은 길할 수밖에 없겠죠. 63도 어미인데 우에네요. 우자는 쳐다볼 우자입니다. 얘는 계획이라면 어떤 계획을 쳐다본다는 말은 위로 쳐다보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쳐다보니까 실천을 못하는 자기가 한계가 만약에 요 정도라면 요 정도 할 수 있는데 계획은 이거죠, 그죠? 너무 높게 계획을 수립했네요. 그러다 보니까 후회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너무 높다 보니까 지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후회만 남을 것밖에 없겠냐, 그렇죠? 적당한 계획을 수립해야지 너무 자기도 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은 후회만 남네요. 94 유예라. 이때 에는 계획인데 유는 이런 계획을 통해서 어떤 일을 실천함이니까 대유덕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양인데요. 양 하나가 모든 음을 건드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바탕으로 잘 실천을 하면 대유덕 큰
어둠이 있다. 그런데 큰 어둠이 있는데 뭐를 조심을 해야 되니까 물리 의심을 하지 마라. 누굴요? 친구들을.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자기 혼자만이 할 수 없잖아요. 동반자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런 동반자들을 잘 다독거려 줘야지. 그래야 내가 크게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냐고 자꾸 친구들을 의심하면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합잠이라. 합잠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여자들이 머리를 옛날 따지면 그렇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비녀를 머리를 다 손질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람을 타고 비녀를 딱 꽂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아름다운 미인 상태겠죠. 그렇죠? 바로 그렇게 돼야 친구를 의심하지 않아야 진정한 어둠이 합잠의 상태가 된다. 진정한 어떻게 된다고요?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계획을 세워서 잘 하다 보면 얻은 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함께 했다고 해야 그렇지 않냐고 나 혼자만 했다 친구를 의심하고 동반자가 자꾸 하지 아니했다 한다면 합잠이 될 수 없겠죠. 합잠은 말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미인을 어떤 상태에서 지금 화장하는데 마지막 상태다 그거죠. 그러니까 얻는 데 있어서 친구를 동반자로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일이 잘 합점 끝낼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6호 정질이라 정은 마지막 단계인데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끝내 마침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질병이 왔네요. 계획을 하다 보니까 끝에 중간에 보니까 마치지를 못하고 병이 왔다. 그런데 항불사라 항상 항자는 항상 한 그대로를 항자거든요. 변함이 없다. 그런데 내가 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병이 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계속 해야 되겠다 하면 불사 죽지 아니한다. 계획이 무산되지 아니한다. 항상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다. 그런 뜻이네요. 마지막으로 명예의 명예. 명자는 거억할 명자. 이제 거억할 명자는 좀 어둠스러운 계획인데 뭐냐면 계획을 저 두리뭉술을 세웠네요. 그러다 보니까 두리뭉술을 세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니까 이루어졌네요. 그런데 뭘 하냐면 유투라. 투는 바꿀 투, 변할 투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이 있어야 하는 뜻은 내가 우연찮게 계획을 엉성하게 수립을 했지만 그래도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는 더 열심히 잘 알차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간직하면 무고 허물이 없다고 했느냐. 효사 부분을 잘 살펴봤나요? 그렇죠. 이 주역에서는 우리가 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전적으로 뭐 똑같은 문장이라도 과거 해석하는 사람이 다 다르고 자기 맞게끔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기쁨이 오려면 미리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뜻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효사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린다면 계획을 세울 때는 바로 실천을 하라고 됐네요. 그렇죠? 울고 있지 말고 이거 할까 말까 좀 짜증 부리지 말고 일단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울지 말고 바로 실천을 하라고 계획 잘 중요한 거네요. 뭐 작심삼일도 중요하지만 작심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먹기 3일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계획 수립해야지만 실천하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고요? 내가 이 실천을 하겠다고 개우성 돌에 새기듯이 그 마음을 끝까지 계속 간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너무 자기 분수에 맞게끔 해야지 너무 쳐다보는 너무 상냥스러운 그런 계획을 하지 말아야 형통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획대로 어떤 산출물이 만약에 나왔다면 그런 것들은 나 혼자만 한 게 아니라
동반자 그런 사람들끼리 다 어울려서 한 것임을 바로 명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우리가 계획을 실천하다 보면 때론 병이 오듯이 또 막힘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나는 이 계획을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러나 항상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런 계획은 죽지 않냐고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있어 결국은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런 말 해놨잖아요. 뭐 엉성스러운 이상스러운 우연찮게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또 뭐 엉성한 계획이지만 그래도 어떤 일이 잘 돼서 성과물이 없다면 다시 반성을 하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다시 내가 고쳐먹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잘 하면 결국 허물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요 5가지, 6가지를 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서 새겨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두 번째 개념이에요. 그렇죠? 내가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그걸 실천하겠다는 그 마음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 이 중국의 중공 대통령한테 져가지고 대만의 장개석이라는 임 있잖아요. 바로 장개석도 이 개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우개석만 빼고 우개석 우자만 빼고 돌석자 빼고 바로 개석이라는 의미로 돌에 그렇게 맹세를 했다고 다시 중국 본토를 되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속에 사귀었다 하네요. 그렇죠? 그런 소리에서 장개석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어찌됐든 간에 한번 실천하고 울고는 있지만 실천하고 그렇게 실행해야겠다는 마음을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주역의 가르침대로 한번 계획을 어떤 일이든 계획을 잘 수립해서 반드시 실천을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중간중간 또 수정하면 되니까 우선적으로 울고만 있지 말고 한번 실행해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결국은 기쁜 계획대로 실천하고 성과물이 있으면 기쁘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이 개가 만약에 점을 쳤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요 지는 8이잖아요. 그렇죠? 8이고 요거는 4잖아요. 4진 내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동전 동전이니까 하투를 갖고 됐든 간에 요런 엄이 나왔다면 8, 4가 나왔다면 이건 이제 여러분들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물론 이 번개치고 미리 이 사업을 한다면 뭔가 모르게 좋은 징조가 있잖아요. 번개 친다는 것은 비가 내려야 온갖 만물이 산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냐고 비가 내리지 않냐면 안 되니까 번개 친다는 것은 미리 비가 내릴 징조이니 항상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계획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 놨으면 바로 실천해 보면 좋겠네요. 실천해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 대신 이제 실천하는데 엮기를 빠지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비가 곧 번개치가 오는데 그걸 대비를 해야지 잠시 우산 없어도 되겠다 이거 엮기를 빠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곧장 바로 실천하면 좋은 결과가 있고 그 다음 사랑운의 입장에서도 오늘은 이런 계획가 나왔다면 먼저 한번 대시를 해봐라. 상대한테 프로포즈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그렇게 하면 실천을 잘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이제 어떤 물건을 판다라고 그런 어떤 매매 계약을 한다고 오늘 이런 계약가 있다 그러면 한번 좀 뭔가 이 물건의
하자가 있는지 한번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네요. 점검을.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내가 사업하는 데 입장에서 이 물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재고를 해보고 하면 좋지, 무턱대고 계약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네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이제 17번째 개는 이제 뇌에 관계되는 개가 있는데, 이제 요 뇌가 밑으로 내려오고요. 순서 그렇습니다. 밑으로 내려오고, 위에가 하나 있는 요거는 택이거든요. 택 요거는 되고, 이 개 이름은 수가 되는데, 따를 숫자. 요 개는 이제 17번째 개인데, 요거는 다음 주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